목적, 시의 차이 목적, 시장성 이 세 가지를 모두 부합해야지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우리 그냥 짧게 단기 시세 차이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은 쓰는데, 그런데 시장성이 있다라는 표현은 요즘은 좀 잘 쓰는데 과거에는 그 표현은 생략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주식을 샀다, 채권을 샀다라고 하면 그건 시장성이 있는 걸로 가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을 사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싶으면 저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넘겨달라고 하든지 저보고 증자를 시켜서 그 주식을 발행해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그냥 샀다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성이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생략이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이 단기가 지금 이 앞 시간에 했었던 그 유동 비유동의 기준이 보고 기간 종료로부터 1년의 단기가 아니고 얘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의 단기예요. 지금 즉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하시는 분들은 얘를 초단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는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자,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자산을 가지고 좀 보면, 자, 일반적인 자산들은 취득할 때에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 제가 주식 100만 원짜리를 사요. 그럼 100만 원짜리 사는데 수수료나 제반 비용이 10만 원이 들었다 볼게요. 자, 그럼 100만 원 사면서 우리가 취득할 때 비용이 10만 원 들었는데 이 주식을 제가 1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저한테는 얼마가 이익이죠? 40만 원 이익이죠. 그럼 40만 원 이익이라는 걸 팔았을 때 인지하려면 이 주식은 사왔을 때의 주식 가격은 100만 원이었지만 그 주식 사면서 들어간 돈까지 포함해서 110만 원이라고 적어둘 거예요. 그래야 언젠가 팔았을 때에 나는 이 주식을 팔고 40만 원 이익 봤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산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사올 때 들어간 돈도 전부 다 얘 때문에 들어간 거다라고 다 정리해 뒀다가 팔렸을 때에 이제 그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건데, 얘는 지금 단기라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 때문에 굳이 취득할 때 들어간 돈까지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비용 처리하래요. 그런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어떤 표현이냐면, 자, 이제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주식을 취득을 하는데 단기 보유 목적, 시의 차익 목적이 있는 상장주를 1000주를 취득을 해요. 자, 주식에는 액면 가격이 있는데 액면 가격이 1000원이고 지금 시장에 형성된 가격인 시가가 12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취득하면서 수수료가 10만 원이 함께 지급이 되었어요. 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취득한다고 봤을 때, 자, 일단 우리가 주식 1000주를 샀어요. 자, 이 주식을 살 때, 자, 액면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나요? 액면 가격의 주식은 살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뭐 공모주 때 처음 시작할 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주식 사려면 증권거래소에 지금 현재 시가로 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액면 가격은 알려줘봐야 의미 없는 숫자예요. 얘는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시장이 형성된 이 1200원에 천주인 120만 원을 주고 이 주식을 사면서 수수료 10만 원까지 이제 같이 지급을 한 번에 현금으로 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자, 얘를 취득을 하는데, 자,
X1년도에 취득했다라고 보면 나는 현금을 주고 주식을 샀어요. 그럼 주식 가격 120만 원과 수수료까지 해서 13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럼 나한테 돈 나간 건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돈 나간 이유가 차변에 단기 보유 목적, 시세차익 목적, 신향성 있는 주식을 샀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온 게 저거다라고.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을 얼마 쓸 거냐라는 건데, 자, 유일하게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은 이에 사면서 130만 원 들어갔으니까 130만 원이라 쓸 건데, 얘만 자기 가격 1000주 1200원 120만 원이다라고 얘는 쓸 거예요. 자기의 주식 가격만 취득 가격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은 우리는 지금 취득 수수료라고 했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수수료 비용. 자,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의 번호대가 우리가 사용하는 게 500번대, 800번대, 900번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5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쓰는 경우는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는 제조 경비인 경우에만 500번대를 쓸 거예요. 자, 그리고 900번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험 볼 때 문제에서 요구할 때, 이 둘 빼고는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사용할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럼 800번대는 어떨 때 쓰냐면 이 500번, 900번 외의 경우에는 모두 다 800번대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800번대를 쓰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얘를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그냥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네 500번. 근데 얘 단기 매매 증권 사는 거네 900번. 또 문제속 영업의 비용으로 쓰래 그러면 900번. 그거 아니면 전부 다 800번대를 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사고 파는 자체가 우리 회사의 영업 활동일 리가 없겠죠. 그죠?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니까 유가증권 사고 파는 것 영업 활동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를 써요. 자, 꼭 기억하세요. 자, 얘 900번대 쓴다라는 걸 아는지,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빼고 있다라는 걸 아는지를 여러분한테 실기와 이론으로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900번대 쓰는 경우가 없잖아.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 900번대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실기에서 이론에서 둘 다 물어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며 우리 장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혀 있는 자산은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럼 이거 바로 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뒀는데, 자, 우리 회사가 X1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주식을 못 판 거예요. 그럼 못 팔게 되면, 자, 우리가 기말에 결산일 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재무상태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진짜 얼마인지 다시 다 평가를 해요. 그리고 내 빚이 얼마인지를 다시 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평가하면 자본은 자동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산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유가증권의 평가인데 12월 31일 결산일 날 우리의 유가증권 얘를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건 외부 이용자한테 내가 사온 금액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12월 31일에 종가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기말해 봤더니 이 단기매매 증권의 금액이 1,400원으로 올랐다라고 볼게요. 주당. 그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1,000주인데 1,400원이라는 건 외부 이용자한테 우리 단기매매 증권이 140만 원짜리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내 장부에는 120만 원이라 적혀 있잖아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14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20만 원을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높여서 기말에 12월 31일 현재 이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40만 원짜리다라고 주식 가지고 있다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20만 원을 높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차변에 우리는 자산이니까 그냥 오른 만큼만 더 써주면 합쳐져서 140 보일 거예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20만 원 더 써서 얘를 140만 원짜리로 보여지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장부에 120 적혀 있었으니까 우리는 20만 원만 더 쓰면 합쳐져서 140 되겠죠. 자산은 보통 예금이든 단기 매매 증권은 똑같은 자산이죠. 보통 예금에 120만 원 있었는데 20만 원 더 들어오면 써주면 합쳐서 140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140만 원 써줬고, 그럼 반대쪽에는 이유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 이 이유가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 본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20만 원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라고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평가 이익인데 자, 실제로 일어난 건가요? 지금 올랐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현금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로 실현된 이익은 아니에요. 그럼 실현된 이익이 아니면 원래 내가 벌었다 내 거야라는 수익이다 비용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고 지금 즉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팔 거니까 1,400원 될 거야. 너 돈 번 거니까 그냥 수익 비용으로 즉시 인식하라고 회계 기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수익으로 인식을 할 건데 단기 매매 증권을 사서 평가했던 팔았던 뭐든 우리가 이익 보거나 손해 보는 건 영업 활동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900번대인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900번대에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다가 칸이 작으니까 조금 아래 쓸게요.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근데 그 다음 연도까지도 얘를 못 팔고 가지고 있었다고 볼게요. 그 다음 연도까지. 자, 그럼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날 봤더니 자, 공정가액으로 우리가 확인했는데 망했어요. 얘가 900원으로 하락한 거예요. 주다. 자, 900원으로 가치가 하락했다고 볼게요. 그럼 기말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가증권의 가치로 자산의 금액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1,000주니까 외부 이용자한테 90만 원짜리 유가증권 가지고 있다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90만 원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내장부에는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14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전기말에 140만 원으로 맞춰뒀으니까 얘를 90만 원으로 만들려면 50만 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우리는 줄여주려면 반대쪽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금액이 내렸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 50만 원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을. 그럼 140 적혀 있던 게 이제 50만 원 내리니까 90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원리 이해가시죠? 그럼 차변에는 우리 이제 계정 과목은 크게 응용력 없어요. 이 앞에는 평가에서 이익 봤는데 이번에도 지금 평가한 거죠. 평가하면서 손해 봤으니까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50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손해 봤다. 그럼 이 손해 보는 것도 당연히 영업 활동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얘도 900번 되고 손해 본 거니까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이제 취득을 해서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이거하고 이제 계속 연결해서 제가 분결을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이제 X2년도 12월 31일 날 내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라고 적혀 있죠? 90만 원에 적혀 있겠지. 우리가 줄여서 90만 원으로 뒀겠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자산은 자산 부채 자본인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은 내가 반대쪽에 써서 지워주지 않으면 영원히 장부에서 안 지워지는 계정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면 여러분들이 팔거나 없애버리거나 폐차하지 않은 이상은 그 차는 계속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다음 연도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돈 안 갚으면 영원히 그 빚은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성격이 틀려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과 비용은 올해 돈 번 건 올해 번 거지 내년에 번 거랑 연결시킬 수가 없겠죠. 그거는 그 기간에 발생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자산과 부채는 내가 팔거나 갚아야지 없어지는 건데 수익 비용이라 표현하는 건 올해 번 건 올해 번 거고 작년에 번 건 작년에 번 거지 작년에 번 게 올해 번 거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비용은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시킬 건데 자산 부채 자본은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이 반대쪽에 써서 무조건 지워줘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단기 매매 증권이란 이 자산은 내가 120만 원 적어뒀다가 그 다음 연도 20만 원 더 높여서 140만 원 썼다가 그 다음 연도 50만 원 줄여서 90만 원 만들어뒀어요. 그럼 내장부에는 그냥 90만 원이라고 계속 적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리고 줄인 것만 있고.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영업외 수익은 X1년도의 수익으로 끝난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은 X2년도의 비용으로 끝난 거지 그 다음 연도에 연결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X1년도의 이익이고 수익이고 얘는 X2년도의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은 따로따로 수익 비용은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90만 원짜리 주식을 이제 우리가 처분을 해 볼게요. 자, 두 가지를 가지고 볼게요.
자, 장부가액이 90만 원인 단기 매매 증권을 이제 처분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처분하는데, 자, 주당 우리가 1,400 아니다. 그냥 주당 1,200원에 팔았다라고 볼게요. 1,200원에.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표현이,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할 때에 팔았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팔았다. 이 표현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나 글자로 쓸 때는 이 표현을 매각했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매각했다. 그러면 회계 개정 과목으로는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건데, 이 처분이라는 거는 팔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회계에서 이 처분이라는 거는 장부의 모든 기록을 제거하다라는 의미예요. 장부의 모든 기록을 제거하다라는 의미라는 거는 내가 팔았던, 얘를 그냥 없애버렸던, 어떻게 내가 잃어버렸던 전부 다 이건 처분이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처분. 그래서 처분이라는 건 내 장부에서 지우는 행동이에요. 그럼 판 것도 처분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처분이라는 걸 하면 제가 모든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내 장부에 적혀 있는 얘랑 관련된 모든이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 개정 과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입 비용은 그 다음 요대 되면 없어지는 거고 내가 지워주는 게 아니고, 자산, 부채, 자본의 기록을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나한테 없어졌는데 장부에서 안 지우면 나는 가지고 있지도 않는 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기록이 계속 장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반대쪽에 기록해 주는 거죠. 차변에 적혀 있는 건 대변에, 대변에 적혀 있던 건 차변에 써주면 얘가 기록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분이라는 걸 해야 될 때에 하는 거예요. 자, 기준점 이렇게 잡으세요. 나중에 우리 건물에 팔기도 하고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럴 거예요. 자동차도 팔기도 하고 폐차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거기에 처분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던 거기엔 전부 다 처분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있던 게 없어졌잖아. 그럼 장부에 지워야지. 자, 그럼 이제 처분이라는 게 나오면, 자, 장부에 90만 원 적혀 있었죠.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얘 성격이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을 지우기 위해서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써줘야 되고,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장부에 90만 원이라 적혀 있으니까 그 금액 전액을 다 써줘야 이제 얘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분이나 뭔가 우리 느낌상으로 팔았다 이런 느낌 들었을 때는 장부에 얘가 얼마 적혀 있지, 그리고 얘랑 관계된 게 어디 있지, 걔를 지우는 걸 장부에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지우고 나서 그 다음 내가 할 일이, 그래서 얘를 지우면서 얼마 받았다고. 없어진 거면 받은 게 없을 거고, 지금은 내가 판 거니까 받은 돈이 있겠죠. 그럼 이제 내가 판 돈을 차변에 쓸 건데, 나는 지금, 자, 얘 앞에 1000주였죠. 1000주인데 1200원에 팔았으면 120만 원을 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처분 이익이라고 나올 거고, 작게 받으면 처분 손실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얘 둘이 차이죠.
같아야 되니까. 그럼 장부에 90만 원 적혀 있던 걸 120만 원 받았으니까 30만 원만큼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3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얘는 실제로 일어난 거죠. 이제 팔면서 이익 봤다라고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단기 매매 증권 사고 팔아서 이익 본 게 우리 회사의 영업 활동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영업 900번대인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가 돼요. 자, 그럼 우리 같은 조건에서 두 번째 1,200원에 이 90만 원짜리 주식을 파는데 이번엔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이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든 아니면 현금을 빼고 받든 뭐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엔 처분 수수료가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어떤 사항이 되든 간에 우리가 처음 먼저 할 거는 장부에 적혀 있던 얘 기록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90만 원이다라고 해서 먼저 얘를 지우고 다음 이제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나는 1,200원에 1000주 팔았으니까 12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또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죠. 그럼 나는 현금으로 1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식별하려고 제가 그냥 따로따로 썼는데 사실 같은 계정 과목이면 차변 대변 둘 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얘를 지우고 얘를 110만 원이다라고 써요.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계정 과목 차변 대변 쓰는 건 무의미한 일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합수표 은행 가서 자기합수표 주고 현금으로 바꿨대. 자기합수표 계정 과목이 뭐죠? 현금이었잖아요. 근데 현금을 현금으로 바꿨다고 장부에 쓰는 건 혼자 바보짓 하는 거죠. 내 장부에 현금이라 적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변 대변의 같은 계정 과목은 실질적으로는 안 써요. 그냥 상계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장부에 90만 원짜리가 있는데 120에 팔았어요. 그럼 30만 원 이익이죠. 근데 수수료가 10만 원 들어갔대 팔면서.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 이익이죠? 20만 원 이익이겠죠? 30만 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10만 원 수수료가 있었대.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가 내 이익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했지만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돈만큼 팔면서 손해본 걸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0만 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이 수수료 때문에 20만 원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원래 30만 원 이익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수료가 있으니까 30만 원 이익이 아니고 20만 원 이익으로 얘가 하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손해봤었다면 수수료만큼 더 손해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20만 원짜리 아니 90만 원짜리 주식을 50만 원에 팔았어요. 자, 그럼 얼마 손해죠? 9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면 40만 원 손해죠. 그런데 수수료 10만 원이 더 들어갔어. 그러면 얘 팔면서 50만 원 손해봤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는데 처분할 때 수수료는 그냥 얘 처분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하고 지금 여기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 안 했잖아요. 그냥 우리 이익 본 돈에서 줄였죠. 손해 봤었다면 손해 본 돈이 늘어날 거고 지금은 이익 본 상황이니까 이익 본 돈이 수수료만큼 줄어들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팔면서 들어간 수수료가 별도의 회계상의 사건이 아니에요. 안 팔았으면 저 수수료 안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얘는 따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자, 아래 71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시면 별 표시되어 있는 곳 있죠. 자, 교재에 자, 첫 번째 1번하고 3번만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1번이 우리 취득 시 수수료 등은 비용 항목은 수수료 비용,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취득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취득은 수수료 비용이다. 그런데 자, 세 번째는 두 번째도 보시면 처분 시 수수료는 분계가 없고 기본적으로 처분 가액에서 직접 가감한다. 일단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처분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세 번째가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며 처분 손실에서 가산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지금 얘 처분 이익 30만 원 되는 걸 20만 원으로 수수료만큼 처분 이익이 차감됐죠. 지금 여기에 그 처분 이익에서 차감되며 처분 만약에 손해 봤었다면 더 손해 본 걸로 처리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다음 73페이지에 보시면 73페이지에 자, 위쪽에 평가라고 표가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평가에 보시면 이제 우리 단기매매 증권은 결산일의 공정가액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건데 안에 매도가는 증권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럼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은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 얘도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수익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영업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을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또 많이 물어봐요. 이론에서. 왜냐하면 지금 얘가 이상한 애예요. 지금 분계가. 얘는 이상한 애이기 때문에 얘 특성을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볼 유가증권, 매도가는 증권이나 미래 만기 보유 증권이나 이런 거는 그냥 얘처럼 이상하게 분계 안 하고 일반 자산들이랑 다 똑같이 분계할 거예요. 얘만 특이하기 때문에 이 특성을 여러분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자,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면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일반 전표에 나오거나 결산에 나오거나 이론 문제에 나오거나 세 군데 다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8점짜리죠. 제일 작게 나오는 게 2점짜리고 무조건 나오도록 출제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단기매매 증권의 개정 과목 특성하고 그리고 얘네들 분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재 사이사이에 이자 주고받고 원천징수하는 것도 같이 좀 적혀 있는데 분계가 그건 뒤에서 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시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지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보고 자, 이제 82페이지로 가서 지금 나가는 진도 양 보니까 일주일 모아서 한 방에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우리 82페이지에 뭐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거래라고 적혀 있는데 자, 책에 있는 거 보기 전에 먼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수업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설명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지금 앞으로도 다 지금 계속 수업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될 게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해하고, 그리고 당좌 예금 쓰는 우리 당전 발행 수표는 당좌 예금, 동전 발행 수표는 현금 그거,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의 특성. 자, 그럼 왜 단기 매매 증권은 문제 나온다고 하면서 세 번째로 갔냐면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 제가 설명드릴 거는 모든 문제에 다 섞여 있어요. 앞에 또 당좌 예금 주고받는 그 당좌 수표 주고받는 것도 모든 문제에 간간히 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걔 하나만 가지고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돈 주고받을 때 그냥 들어가 있는 건데 그 계정 과목 틀리면 다른 거 모든 거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걔도 중요한데 그 당좌 예금보다 더 중요한 애가 얘예요. 자, 그럼 자, 일반적인 상거래는 우리 물건을 사오는 매입하고 매출을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해요. 이 두 개를. 자, 그럼 매입 매출하니까 뭐 특별한 것 같아 보이진 않죠. 자, 그런데 자, 우리 학원이 수강료를 받았어요. 그럼 매출했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일반적인 표현이죠. 근데 우리 학원이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컴퓨터나 책상을 팔고 돈을 받았어요. 중고로 팔고. 그런데 매출이라고 해요. 되나요? 표현이 안 되죠. 그게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은 우리 회사를 설립한 대로 뭔가를 팔아서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걸 매출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목적으로 사오는 것들을 매입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계정 과목으로는 도소매업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사오는 물건들을 계정 과목으로 상품이라고 할 거예요. 상품. 이 상품은 어떤 계정 과목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학원이 우리 수업 때 쓰려고 컴퓨터를 사오면 이 컴퓨터는 비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회사가 컴퓨터 팔려고 사왔잖아요. 완제품. 그건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업종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자기 업종에서 난 이거 팔려고 사왔어. 그럼 얘를 상품이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품, 예를 들어 상품이 1,000원짜리인데 이익 500원 붙여서 1,500원에 팔죠. 그럼 그 금액을 계정 과목을 우리는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상품 매출이다. 다음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제조업이죠. 그럼 물건 만들기 위해서 원료와 재료 산 거, 우리 오늘 봤던 물건 만들기 판매 목적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원료와 재료를 우리는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팔기 위해서 완성된 물건을 제품이라는 재고자산 계정 과목 쓸 건데 그 제품에 이익을 붙여서 팔면 그걸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우리는 제조업이나 혹은 세무위급에서 간혹 제조 및 도소매업을 쓸 거예요. 그렇다면 장부에 적는 계정 과목이 상품이나 원재료나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 이 계정 과목 쓰는 거래만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기타 거래라고 해요.
영업활동보다 더 작은 범위로 우리 회사가 진짜 팔려고 사와서 팔아서 돈 남기는 것만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거예요. 그럼 계정 과목으로는 지금 매입은 상품 원재료, 매출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쓰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사와서 만들어서 팔건 그냥 팔 때에, 자, 물건을 파는데 팔 때마다 당연히 돈은 받아야 되는데 그날 바로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물건이나 팔든 뭐든 팔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그날 못 받으면 나중이라도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죠. 그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라고 해요. 우리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나의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돈 갚아야 되는 의무가 부채거든. 그럼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산인데, 그럼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이 권리가 생긴 게 지금 있는 이 매출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용하던 예를 들어서 비품 같은 거를 팔고 오늘 돈을 못 받아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그걸 기타 채권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재무회계죠. 재무회계에서는 외부 이용자가 너네 회사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채권이고 돈 받을 거라고 자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인지 다른 거 팔아가지고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는 구분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를 나눌 건데, 자, 우리가 그냥 오늘 돈 못 받았다. 돈 못 받았다는 면 오늘 못 받으면 전부 다 외상인 거예요. 내가 물건 팔았는데 카드로 결제 받았다. 오늘 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러면 그것마저도 전부 다 외상 거래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돈 못 받으면, 자, 이때 외상이게 되면 우리가 어제 봤던 구경했던 계정 과목이에요. 이때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외상으로 물건 매출한 돈이라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하고 오늘 돈 안 받았거나 제품 매출하고 오늘 돈 안 받았을 때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우리 비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물이라든지 우리 회사 기계라든지 우리 회사 쓰고 있던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팔고 오늘 돈 못 받으면 그때는 그냥 계정 과목을 못 받은 돈이라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예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는 받을 돈은 미수금이 얼마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쓰는데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맞겠죠. 자, 그럼 우리가 그냥 무작정 외상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 돈 못 받는 것 중에 한 가지 또 다른 사례가 물건 팔았는데 어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음 받는 것도 어음 만기가 오늘 발행해 주면서 오늘 날짜로 어음 발행해 주는 건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럼 오늘 돈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어음 받았을 때도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인지 확인해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라면 어음을 수령했을 때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건물을 팔거나 아니면 우리 자동차를 팔고 어음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계정 과목을 그냥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기 때문에 중요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똑같이 미수금이라는 걸 쓸 거예요. 미수금. 정말 신기하게 외상은 생각을 잘하는데 어음일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면 계정 과목에 어음을 쓰고 싶어 하거든. 그죠?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그냥 외상이든 어음이든 구분하지 않고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외부 이용자는
매출로 인해 발생한 채권들이냐 아니면 매출 외 나머지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냐 이거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얘 어음인데 따로 관리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 가지시는 그거는 챕터가 어디냐면 자금 관리예요. 자금 관리에서는 당연히 어음 관리하지 만기가 언제인 것까지 다 기록해서 해요. 그건 자금 관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자금 관리가 아니고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는 외부 이용자가 요구하는 조건이 너 매출에서 채권 생긴 거니 아니니 이 기준을 따지는 거고 매출 채권도 그나마 우리가 관리하려고 이러는 거지 외부 이용자한테 제시해주는 제출용 재무상태표는 매출 채권 이 분류로 얘들이 합쳐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나중에 보시거나 세무사무실에서 보면 매출 채권하고 미수금하고 두 개만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줄 거기 때문에 외부 이용자가 원하는 건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자, 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저 반대쪽도 볼고 할 건데 그냥 우리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갑시다.